글쎄 안 들려 들을 뉴스 없어 아무 뉴스도 귀에 들어오지 않아 듣고 또 들어도 들을 뉴스 없어 만든 게 이 프로야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YTN 라디오 이동경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이 시간 야구 이야기하는 시간인데요. 주간 야구 브리핑. 오늘은 조진성 캐스터를 대신해서 김태범 캐스터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1일 대타를 맡게 된 캐스터 김태범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도 대타를 많이 해봤는데 네. 대타 하다가 레귤러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가요? 예. 뭐 거기까지 미처 생각해보지 못했고요. 오늘만 집중하고 준비해서 예. 왔습니다. 오늘 네. 잘해서 조진성 캐스터 몰아내시기 바랍니다. 아, 의미심장하십니다. 예. 네. 자, 오늘 한국 시리즈 전체 리뷰를 해볼 텐데. 예. 싱겁게 끝이 났다.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4대0으로 끝났으니까. 그러게요. 4경기 만에 끝날 줄은 몰랐는데 결과가 그렇게 나왔습니다. KBO는 좀 실망하지 않았을까요? 흥행면에서? 아무래도 그렇겠죠. 플레이오프도 3번 만에 끝났는데 한국 시리즈마저 4번 만에 끝났으니까 예. 조금은 아쉬울 것 같아요. 예. 3년 만에 통합 우승이죠. 두산 베어스가 키움 히어로즈를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두산이 이로써 한국 시리즈 통산 6번째 우승을 달성했는데요. 역시 우승하면 명예도 명예지만 돈도 따라옵니다. 예. 두산이 이번 우승에 대한 보너스로 27억 원에 달하는 배당금도 받게 됐습니다. 이거는 그 구단으로 봤습니까? 아니면 KBO로 봤습니까? 구단으로 일단 돈이 가고 예. 예, 그 돈을 이제 선수단에게 보너스로 그러니까 KBO에서 주는 것이죠? 그렇죠. 예. 네. 그래요. 27억 원. 선수들도 또 겨울에 두둑하게 보너스를 받을 수 있겠네요. 그러게요. 근데 이게 시리즈 스코어가 4대0으로 끝이 났습니다만 1차전, 2차전 사실은 키움이 다 잡은 경기를 놓쳤단 말이죠. 예. 그걸 만약에 잡았으면 이 결과는 또 바뀌지 않았을 그런 생각도 들고. 저도 동감하는데요. 네. 1차전도 그렇고 특히 2차전. 다 이긴 경기를 네. 마지막 8, 9회를 버티지 못하면서 내주고 말았는데 결국은 그 2차전이 좀 분수령이 됐지 않았나 저는 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3차전 두산의 5대0 완승을 제외하면 1, 2, 4차전 3경기는 양팀 정말 치열했습니다. 예. 접전이었는데요. 1, 2차전 뭐 아시다시피 두산의 9회 말 끝내기 승리였고 4차전은 연장 10회까지 갔죠. 양팀 전력 차이는 크지 않았는데 극적인 승부. 예. 마지막 순간 집중력에서 두산이 조금 더 강하지 예. 않았나 그런 생각 해봅니다. 그 치열한 접전을 벌이다가 마지막에 결국은 두산이 이겼는데 1, 예. 2, 4차전. 집중력 이외의 것이 또 있을까요? 두산의 어떤 승리 비결이랄까? 글쎄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봐요. 지난 시즌에 사실 넉넉한 정규 시즌 1위를 해놓고 2위 SK에게 한번 당했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경험이 이번 한국 시리즈를 준비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와신상담하는 계기가 됐지 않았나 싶고 그것이 올 시즌 우승으로 결과가 이어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예. 네. 벤치의 지략도 두산이 좀 앞서지 않았냐? 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김태형 감독이 또 우승 감독이 됐습니다. 예. 최근 5년 동안으로 한정하면 KBO 리그 최고의 감독이라고 불러도 이견이 없을 것 같은데 최근 5년 모두 한국 시리즈에 올랐고요. 그중에 우승 3번, 준우승을 2번 했어요. 이 정도 성과면 2000년대 이후로 봤을 때는 김재박, 김성근, 류중일 감독 이후에 최고의 감독, 예. 명장반열에 올랐다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두산은 김태형 감독과 재계약을 생각할 텐데 예, 계약 올해 마지막이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 성적인데 재계약 안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아요. 안 하면 이상하겠죠. 그러게요. 바로 오늘 오후에 재계약 발표가 났습니다. 예. 두산이 김태형 감독과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7억 원, 연봉 7억 원, 총액 28억 원에 재계약을 마쳤다고 발표했는데요. 연봉 7억 원, 총액 28억 원은 KBO 리그 역대 최고 대우입니다. 올해 SK 염경엽 감독이 부임했을 때 계약 기간 3년에 계약금 4억 원, 연봉 7억 원 해서 총액 25억 원이었거든요. 예. 염경엽 감독과 비교해서 연봉 7억 원, 계약 기간 3년은 같은데 계약금에서 3억 원을 더 받았기 때문에 김태형 감독의 승, 기존 최고액 예. 28억 원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예. 새로 썼습니다. 구단도 그동안의 공을 인정해서 최고 대우를 해줬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그렇죠. 예. 네. 자, 근데 김태형 감독이 실수를 했다고요? 약간 실수인데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한국 시리즈 4차전이었는데요. 두산이 2점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 10회 말 수비를 하는데
10회 말 원아웃 잡아놓고 투수를 이용찬에서 배영수로 갑자기 바꿨어요. 예. 저도 당시에 그 장면 보면서 아니 이 상황에서 왜 배영수지? 예. 좀 의아했었는데 뭐 베테랑 투수에 대한 예우? 예. 뭐 배려 이런 건가 생각을 해보기도 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김태형 감독의 설명을 들어보니까 김태형 감독이 이용찬 선수의 투구수가 늘어나서 몸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마운드로 향했다고 해요. 예. 규정상 투수 교체를 안 하면서 코칭 스태프가 마운드에 오를 수 있는 건 기회가 한 번뿐입니다. 예. 그런데 올라가면서 주심에게 마운드 방문 횟수를 확인을 했어요. 예. 그래서 올라가도 된다라는 의사를 타진하고 올라갔는데 그때 옆에 있던 심판이 아니다. 이용찬이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금 두 번째 방문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고 근데 그때 이미 때가 늦어버렸습니다. 이제 라인을 이미 넘어섰거든요. 두 번째 방문할 땐 반드시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3루 라인을 이미 넘어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바꿔야 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는데 이게 결과가 좋았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2점 차 못 지켰으면 예. 이것도 훅폭풍 감당하기가 쉽지 않았을까 근데 싶어요. 어쨌든 배영수 선수가 이번 시즌을 끝으로 은퇴를 하는데 예. 은퇴 시즌에 큰 선물을 또 하나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게요. 정말 이보다 더 아름다운 해피엔딩이 어디 있겠습니까? 10회 말 아웃카운트 2개 잡고 4차전에 세이브를 기록했는데요. 예. 기록 달성도 했습니다. 이날 배영수 선수 나이가 만 38세 5개월 22일이었습니다. 예. 임창용 선수가 갖고 있던 만 38세 5개월 3일을 넘어섰고요. 한국 시리즈 역대 최고령 세이브 신기록을 세웠고요. 이날 등판으로 25경기, 한국 시리즈 통산 최다 경기 출장 신기록도 함께 달성했습니다. 예. 오늘 은퇴 선언 발표가 났죠. 예. 네. 이번 시즌에 사실 근데 두산이 그 포수 양의지 선수의 빈자리 때문에 네. 좀 어렵지 않겠냐 했는데 결국은 통합 우승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박세혁 선수가 그 공백을 잘 메웠죠. 예. 통합 우승 포수가 됐는데요. 작년 한국 시리즈에서는 단 한 경기 한 타석 소화했던 게 전부였던 박세혁 선수였는데 올해 정규 시즌 때도 뭐 정말 잘했고 특히 3루타 9개로 한 시즌 최다 3루타 포수로서 최다 신기록을 세웠죠. 한국 시리즈에서도 12타수 5안타 타율 4할 1푼 7리 맹타를 휘둘렀습니다. 김태형 감독이 박세혁이 올 시즌 내 마음속 MVP다. 뭐 이렇게 한국 시리즈 들어가기 전에 극찬을 예. 했을 정도였으니까요. 박세혁 선수 또 KS 시리즈에 지금 그 MVP가 될 뻔했는데 놓쳤다. 이 말은 뭡니까? 아, 그러게요. 사실 9회 말로 그 4차전 경기가 그대로 끝났다면 예. 그 이전에 이미 기자단 투표가 마무리가 되어 있었었거든요. 아하. 그때까지는 박세혁 선수가 MVP였어요. 아, 제일 많은 투표를 받았다. 그때까지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9회 말 투아웃에서 허경민 선수 실책이 나오면서 이게 연장으로 갔는데 연장에서 오재일 선수가 적시타를 때리지 않았습니까? 그러고 나서 투표를 다시 했는데 오재일 선수가 MVP가 된 거죠. 예. 예. 근데 저도 몰랐는데 이 박세혁 선수가 박철우 선수의 아들이라면서요? 네, 맞습니다. 박철우 현재 두산 베어스 퓨처스 감독을 맡고 있는. 과거 해태에서 뛰었던? 맞아요. 예. 1989년 또 한국 시리즈 MVP를 차지했었던 박철우 당시 선수였는데요. 예. 그 아들이 박세혁 선수입니다. 아, 이번에 MVP 탔으면 이 부자 MVP 또 한번 기록이 될 수 있었을 텐데. 사상 최초입니까? 만일 그렇게 되면? 사상 최초인 것까지 제가 잘 모르겠네요. 예. 예. 예, 키움 얘기도 좀 해보죠. 예. 준우승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키움이 이번 시즌에 얻은 게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올 시즌부터 넥센 히어로즈에서 키움 히어로즈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바뀌고 나서 첫 해 한국 시리즈에 올랐고 준우승이라는 성적을 거뒀는데요. 결국 키움이 히어로즈라는 이 저평가 우량주에 투자를 했다가 예. 대박을 낸 셈이 됐고요. 키움 관계자도 이런 얘기를 이미 했네요. 연간 투자 비용을 이미 회수했다고 보고 있다. 이렇게 밝혔으니까 뭐 대단한 성과가 아닐 수 없고요. 저는 이 넥센 타이어의 지금 현재 분위기가 어떤가 예. 이게 좀 궁금해졌어요. 예, 근데 키움이 플레이오프에 들어오면서 벌떼 마운드를 운영했죠? 네. 선발 투수들이 잘해줬으면 예.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거였습니까? 불펜 투수가 많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선발 투수가 7이닝, 8이닝 먹어주면 예, 불펜 투수 그렇네요. 나올 필요가 없는데 예. 그렇게 됐고 그러다 보니까 또 기록이 하나 생겼어요. 예. 한국 시리즈 한 경기에 투수가 11명이 나오게 되는데 기존 최다 투수 기록이 9명이었습니다. 이 4차전에 9회 초에 11번째 투수까지 오전 투수까지 등판을 하면서 키움이 한국 시리즈 가장 많은 투수를 낸 팀으로 예. 기록됐습니다. 키움 팬들 아쉽겠습니다. 또 내년 시즌에 있으니까요. 그럼요. 5년 만에 한국 시리즈 올랐으니까 내년에 한번 우승에 또 한번 도전해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태범 캐스터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자카야 궁금하다. 이자카야 문자 줄게. 질문다오.
여러분은 지금 웃으며 정보를 입수하고 편안하게 참여하는 이동형의 뉴스 정면 승부와 함께하고 있다. 생방송에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시거나 예스 앱으로는 무료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보내주세요.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Ooh ee ooh ah ah, ting-tang, walla walla bang bang. 대한민국 시사 개보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도 바른미래당 이준석 최고위원, 박지훈 변호사, 개그맨 강성모 씨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준석 최고라고 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뭐 마음대로 하셔도 됩니다. 예. 전 최고. 제가 손학규 전 대표를 만들어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요. 자, 근데 손학규 대표도 신당 창당을 선언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바른미래당 분당은 뭐 기정사실화 돼버렸네요. 근데 저는 뭐 그거 누구랑 상의하시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기 때문에 저는 어쨌든 지금 뭐 지난번에 당비 대납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 상당히 지금 정치적으로 위기에 몰려 계신데 제가 조국 장관이 그때 사퇴하기 직전에 3시간 전에 검찰개혁안 발표한 거 놓고 노래방에서 1분 남았는데 아무 노래나 부르고 가시는 거 아니냐고 비판한 적이 있는데 지금 손학규 대표께서도 선곡에 신중을 기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바른미래당 이야기는 뒤에 또 나오니까요. 어제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 오늘은 자유한국당의 나경원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었습니다. 세 분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한마디씩 해주시죠. 네,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이인영 원내대표는 할 만한 얘기를 한 것 같은데, 반대를 위한 반대를 얘기를 많이 해버린 것 같아요. 예. 잘못됐다. 오히려 반대보다는 뭔가 대안, 비전을 좀 얘기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섭단체 대표 연설 자체가 뭔가 본인의 비전을 보여주는 그런 것도 있는 거거든요. 당의 비전이라든지. 그게 안 드러나는 게 좀 아쉬운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강성범 씨. 제가 지난주에 얘기했듯이 정말 제가 경험한 국회 중에 최악의 국회답게 민생은 어디 있는 거예요? 국회의원들이 할 일 요거 반대하는 거 그리고 서로 싸우는 거 그거 말고 뭐가 있어요? 왜 일을 하라니까 자꾸 자기들끼리 싸우느라고 이렇게 시간을 허비하는 이 소중한 시간에. 예. 어제 저희 방송에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 나왔었는데 김종대 의원도 최악의 국회다. 그렇게 자평하더라고요. 다들 그렇게 얘기하고 불출마 선언도 하고 그러죠. 예. 알겠습니다. 이준석 최고는 어떻게 들었습니까? 저는 이인영 원내대표 연설을 들으면서 사실 공정이라는 키워드 일찍 꺼냈으면 좋을 것을 그리고 조국 장관 관련 일련 사태에 있어가지고 이 키워드에 맞게 대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지금 이제 이게 끝나고 나가지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이제 공정이란 키워드를 꺼낸 것에 대해서 다소 입장 전환이 과도하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있었고요. 그리고 나경원 원내대표의 이야기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제 문재인 정부의 집권 후반기를 앞두고 레임덕 국면을 일찍 만들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의도가 보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저는 자유한국당이 계속 지적받는 것은 결국 교육이나 경제 그리고 안보에 있어가지고 대안 정책을 만들어내고 있느냐 이런 부분인데 사실 저는 안보에 대한 부분은 사실 과거를 복원하자 정도의 취지로 저는 나경원 대표 연설을 이제 받아들였고요. 그리고 공정에 대한 부분은 자유한국당도 지금 취업 청탁이나 이런 것 때문에 딱히 꺼내기가 어려운 상황인데 그에 대한 어떤 유감이나 이런 것 없이 바로 이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하는 메시지로 갔기 때문에 소구력은 상당히 떨어질 것이다. 그래서 저는 다들 내일 있을 저희의 영도다 종지이신 오신환 원내대표 연설을 기대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요? 기대됩니까? 반어법이에요, 뭐요? 진짜 저희 영도자 종지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희는 손학규 대표가 아니라 이제 변혁이라는 조직은 최고 영도자가 이제 오신환 원내대표이기 때문에. 예. 자, 근데 이인영, 나경원 두 사람이 유일하게 일치했던 부분이 입시 공정성. 여기서 정시 확대인데 비율에는 차이가 있습니다만. 근데 정시 확대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안 될 거려? 이게 점수로 줄 세우기가 되고 결국은 부잣집 아이들이 더 점수를 잘 받을 수밖에 없는 정시를 확대되면 그런 비판도 있더라고요. 전점으로 또 돌아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정시를 좀 줄여서 또 어떤 수시라는 것 사실은 그게 사교육 폐해를 줄이고 이런 것들을 위해서 했던 건데
그 전반적인 뭐 상황이 잘못됐다 해서 예.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거는 또 틀린 것 같아요. 그래서 정시 확대를 하되 비율 조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비율을 상당히 늘려버리면 정말 옛날로 돌아가는 거와 똑같거든요. 예. 그래서 비율을 조절하는 게 가장 문제인데 그걸 어떻게 조절할 수 있을까 또 의문이긴 저는 합니다. 이게 근본을 바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힘들잖아요. 그러면 김영삼 정권 때인가요? 그거 있었죠. 학원 전면 금지 하면 벌 주고 막 학원 다 못 다니게 하고 과외 막 뭐 금지요. 과외도 금지하고 막 이거. 전두환 아니에요? 그거? 전두환 때 있었죠. 전두환 그럼 안 되겠구나. 전두환 옹호 발언으로 또 이렇게 또 몰아갈 수 있는. 아니 그런데 저는요 정책이 이렇게 뭐 개수 조정하면서 장난칠 상황은 아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사실 수시대도 전반에 있어가지고 공정성 확보하는데 실패했다라고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영역을 나눴으면 좋겠는 것이 우리가 공정하다고 인식되는 것은 줄을 세워야지만 가능해요. 그러니까 은행에 갔는데 각자 사정이 바쁘겠죠. 금방 나가야 되는 사람도 있고 시간 여유가 있는 사람도 있고 뭐 멀리서 온 사람도 있고 가까이서 온 사람도 있고 할 텐데 결국에는 번호표 뽑아서 한 가지 기준은 줄을 세우기 때문에 싸움이 안 나는 거거든요. 그런 것처럼 저는 공정성의 측면에서 저는 적어도 국공립대 같은 경우에는 예. 정시 100% 갔으면 좋겠다. 그리고 100%? 예, 그리고 사립대 같은 경우에는 각자 권하 기념 맞춰가지고 입시를 오히려 자유로 해버리자. 이게 지금 제가 경험했던 미국 입시 체제인데 나름의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성을 강화하면서 또 동시에 또 공정성을 강화해야 되는 주립대 같은 경우에는 줄 세우기가 좀 세거든요, 미국도. 그런 측면을 좀 받아들여가지고 이거 왜냐면요 공정하면서 다양한 걸 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의 바구니에 자꾸 이 두 가지 가치를 담으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 같아가지고 저는 꼭 그렇게 좀 뭐랄까 발상의 전환이 좀 있었으면 좋겠지. 지금 뭐 솔직히 자유한국당 아니나 아니면 뭐 민주당 아니나 곧 좀 있으면 이제 50이냐 40이냐 개수 조정 갖고 싸울 텐데 숫자 사이가 근본적으로 그거는 문제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찌됐건 좀 단순하고 쉬운 게 그나마 없는 사람들한테 좀 더 낫지 않나. 아니 강성범 씨는 대학 안 가도 되는 세상이 꿈 아닙니까? 네. 지난번에 언급하셨죠. 저도 그것도 공감하는 게 맞아요. 네. 저는 입시가 왜 제가 그 사립대에 대해서는 대학 입시 자유화를 좀 했으면 좋겠다고 하냐면은 각자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결과에 책임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정원 줄이는 것도 지금 보면은 인위적으로 뭐 20% 감축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각자 하고 싶은 건 다 하되 재정 지원도 좀 줄이고 대신 대학이 알아서 생존하게 하는 전략 등을 통해서 감축할 필요도 있어요. 예. 좋은 의견이네요. 네. 예, 하여튼 이거는 뭐, 좀 시간이 걸리는 문제라고 봅니다. 그렇죠. 교육은 100년째 예. 대계예요. 또 예. 이렇게 확 바꾸는 건 저는 정말 그건 반대입니다. 답도 없어요. 예. 다른 얘기 좀 해봅시다. 선거제 개혁 법안 쟁점으로 또 의원 정수 문제가 또 올랐습니다. 10% 정도 늘려야 되지 않겠느냐. 이 이야기인데 비례성을 좀 넓힌다는 그것을 전제 조건으로 잡고 이제 정의당에서 30명 정도를 좀 늘리자. 그렇다면 뭐 민주당도 그렇게 큰 손해는 아니지 않느냐. 네. 근데 자유한국당에서 지금 오히려 줄이자고 나왔기 때문에 200석으로 하자. 200 얘기도 예, 있고. 있었고 270석 얘기도 있었죠. 이거 그냥 던져보는 거 아니야? 예, 근데 이게 그 앞으로 쟁점으로 남았습니다. 아마 민주당 입장에서는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당 공조를 하려면은 이 이야기에 귀를 좀 기울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도 있기 때문에. 근데 강성범 씨는 제가 알고 있기로는 국회의원 늘리는 거 아주 싫어하시죠? 딱 이거예요. 이런 얘기예요. 선진국은 국회의원 숫자가 인구 비례 훨씬 더 많다. 그리고 국회의원 수가 많아져야 국회의원 권한이 줄어들고 국회의원에 대한 이 권위의식이 줄어든다. 그런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요. 안 그럴 것 같아요.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그 권위의식 그리고 법 위에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더 늘어날 뿐이지 우리나라 정서에서는 늘리는 게 안 맞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짧은 생각이지만 난 그게 맞다고 봐요. 굉장히 준비된 발언 같이 다 정서적 측면도 맞죠. 잠깐만요. 맞죠. 그러면 네. 지금 동결 정도 주장하시는 겁니까? 더 줄여야 된다고 보십니까? 150석 정도로. 확 줄여야 된다. 네, 저는. 200 이상의 저는 그래요. 강성범 씨 지금까지 의견이 항상 자유한국당이랑 반대였는데 요 의견은 자유한국당 똑같네요. 전 중도니까요. 왜 웃어? 알겠습니다. 자, 두 분 의견은 저는 뭐 광고 듣고 와서 예, 알겠습니다. 맞아. 두 분 의견 듣겠습니다. 뉴스 신동 이 작가와 함께하는 비포장 뉴스 해학 뉴스 정면 승부. 예, 의원 정수 문제를 이야기하다 광고 듣고 왔는데요. 박지훈 변호사는 어떻습니까? 그래요. 뭐 어느 정도는 지금 상황이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닌가 예. 생각이 들어요. 특히 이번 선거법 그 개혁의 핵심 자체가 예. 준연동형 비례제거든요. 예. 그 자체를 하면서 지역구 줄여가면서 비례제 늘리는 것 자체가 제가 뭐 숫자 계산을 다 해보지는 못했지만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결국은 심상정 대표가 주장하는 것처럼 10% 정도, 그러니까 30석 정도
늘렸다 그러면 연동형하고 딱 맞아 떨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당, 자유한국당 제외한 다른 당들도 좀 찬성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예. 지금 300명 그대로 가게 되면은 지역구 숫자를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늘려야 된다. 자, 이준석 최고. 저는 이제 결국에는 선거법 제도가 무엇인지도 확정되지 않았고 정수도 확정되지 않은 예. 지금 상황이 있어가지고 여야가 좀 더 치밀하게 같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예. 지금은 제도를 정해놓고 숫자를 좀 끼워 맞추는 모양새거든요. 예. 근데 오히려 국민들은 제도보다는 숫자에 관심이 더 많은 상황입니다. 강성범 씨 같죠? 느린다, 줄인다라는 단어에 많이 반응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너무 본인들의 논리에 매몰돼가지고 국민들의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반감 자체를 과소평가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가지고 지금 뭐 공교롭게도 자유한국당과 저희 이제 바른미래당 내 유승민계 안철수계가 지금 의원 정수 확대에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나머지 정파들 같은 경우에는 의원 정수 확대를 한다 그러면은 어떤 그러면 고통 분담 조치라든지 예를 들어 의원 세비를 뭐 지금 뭐 30% 줄이자는 아이디어도 나와 있고 예. 그리고 뭐 보좌진 수를 줄이자 예. 뭐 이런 것들 다 나와 있는데 예. 저는 그거 제시한다 하더라도 국민들이 의원 정수 늘리는 데 대해 가지고 반대율이 더 높을 거다 이렇게 판단하기 때문에 강성범 그러니까 세비를 줄이면 비리가 늘어날 거고 또 그 세비 금방 또 다시 맞출 거려? 자기들끼리 한번 결정하는 보세요. 거야? 이제 국민들이 이 문제에 대해 가지고 하도 얘기가 나온 지 오래됐기 때문에 강성범 씨도 바로 이렇게 문제점 지적하는 것처럼 이미 국민들이 아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치권이 그냥 눈 가리고 아웅식으로 그냥 뭐 세비 좀 줄이고 말지 뭐 이렇게 판단한다면은 예. 저는 조국 사태 이상의 역풍을 맞을 그런 정치색도 있다 봅니다. 그럼 싫은 거예요. 우리나라 정치가. 너무 못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 예. 국회의원들이. 정치 불신. 네, 정치 불신이죠. 혐오. 그렇죠. 혐오죠, 혐오. 지금 제일 못 믿는 집단 투표하면 맨날 넘버원입니다. 국회가 넘버원. 1등이거든요. 와, 독보적입니다. 반성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자, 아까 우리 3부에서 잠깐 얘기한 대로 바른미래당 얘기를 좀 해봅시다. 궁금해요. 문병호 최고위원도 탈당을 선언했고 손학규 대표는 제3지대 미랄이 되겠다. 새 정당 대표할 인사를 모시겠다. 결국은 창당해서 새로운 당대표를 불러오겠다. 이 말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유승민 전 대표가 12월에 탈당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바른미래당 깨지는 게 아닌가. 그러면 손학규 대표가 말한 제3지대는 어디냐. 그 민주평화당에서 나왔던 분들이랑 다시 모이는 거냐? 뭐 이런 것들 어떻게 보세요? 뭐 저도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명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아까 뭐 새 당대표를 인사를 모실 것이다 이랬는데 저희 당원 당규에는 그런 절차가 없습니다. 전임 당대표가 후임 당대표를 지명하고 가는 그런 절차라는 것이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어차피 전당대회를 해야지 새 당대표라는 사람도 올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 비대위원장을 지명하기 위해서는 최고위원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저는 어떤 절차를 꿈꾸고 계신지 잘 모르겠고 오늘 저도 이제 문병호 그 탈당하신 문병호 전 최고위원이랑 같이 제가 점심 식사를 했는데 네. 사실 그런 부분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당의 대주주라고 함은 결국에는 대선 때 대선 후보로 뛰었던 유승민, 안철수 두 사람의 어쨌든 가치를 모아서 그러니까 새정치와 개혁보수의 연합체였는데 과연 손학규 대표는 뭘 하려고 하느냐에 대한 비전 제시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손학규 대표 체제는 안 된다라는 뜻을 밝히면서 이제 탈당을 하신 건데 저한테 그래도 식사하시면서 여운을 남기셨던 게 뭐냐면은 유승민, 안철수가 나중에 손잡는 계기가 있다면 자신은 돌아오겠다. 네, 이렇게 표현하셨거든요. 그럼 저는 뭐 그건 당연히 진심이라고 믿고 그만큼 당내 인사들이 지금 손학규 대표가 솔직히 말하면 창당의 주역도 아닌 상황 속에서 이런 뭐 월권을 행사하는 것에서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승민 전 대표는 자유한국당하고 손잡으려는 거 아닙니까? 12월 달에 뭐 예고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자유한국당에 손잡겠다는 취지라면은 창당을 하지 않죠, 오히려. 그러니까 오히려 그냥 복당이라는 형식을 이제 밟으면 되는 것인데 창당을 하겠다는 것은 어쨌든 독립된 세력으로 이번 그 정계 개편이나 선거에 임하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지금 제시한 조건들 뭐 많은 분들이 보기에는 통합을 위해서 밑밥을 까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지만 3년 동안 저쪽에서 안 받았던 조건이고요. 앞으로 제가 받기 어려운 그런 조건이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제가 지난번에 표현했지만은 같이 밥 먹자. 대신 조건으로 100억 주면 밥 먹어줄게. 뭐 이런 느낌의 그냥 조건이라 보시면 됩니다. 글쎄요. 그 복당하게 되면 그건 뭐 흡수가 되는 것이고. 그렇죠. 예. 신당을 창당해서 통합하면 당대당이 되니까 값어치 있는 후자가 훨씬 높잖아요. 합당 비슷하게. 근데 뒤집어 말하면 그렇게 해다가 실패한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보면은 어떤 선거를 앞두고 정파 간에 어쨌든 떴다방 정당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실패했던 경험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그게 뭐 유력한 시나리오로 검토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요. 일단 한국당의 친박계에서는 유승민 전 대표에 대해서 뭐 비판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기 때문에. 예. 저희도 그런데 이분들 불편해요. 그러니까요. 뭐, 예.
뭐 12월 달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있겠죠. 결국은 뭐 들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참 조율하기 쉽지가 않겠네요. 예. 자, 내년 총선을 향한 정치권의 시계는 이처럼 쉬지 않고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신당을 만든다는 사람도 있고 탈당한 사람도 있고 불출마 선언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표창원 의원들 나름 그 대중적 지지를 확보했던 사람들이거든요. 두 사람 다. 예. 네. 그런데 불출마 선언했다. 정치에 굉장히 실망을 많이 하지 않았느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기성 국회의원이나 정치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민주당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자유한국당에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또 국민에게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 뭐 다른 어떤 그 속내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그 메시지상 봤을 때는 정말 이번 국회 못했다를 스스로 자평하면서 이렇게 불출마 선언을 한 거거든요. 이게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칭찬을 받으려면 이 두 사람 기준으로 더 못하는 사람은 그만두고 그 이만큼은 했다는 사람 많이 그만둬야 될 건데 정말 많이 그만둬야 되겠죠? 네. 제가 꿈인가? 기억나는 게 제가 그 지난번에 4월달에 패스트트랙 때문에 서로 문 부수고 이렇게 막 네. 할 때 있잖아요. 그때 이제 오른쪽 문 쪽에 이제 민주당 쪽 인사들이 있었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와글와글 막 와이셔츠 바람으로 땀 흘리면서 이렇게 있는데 안에서 쓱 한 사람이 나왔는데 그게 이철희 의원이었어요. 그러니까 저랑 이철희 의원 친하니까 딱 서로 봤는데 보통 만나면 인사를 하거든요. 근데 서로 마주친 그 모습에 이 정적이 흘렀어요. 한 5초, 10초. 그러더니 다시 그 무리로 돌아가시는 모습을 봤는데 그때 그거 보면서 그때 이미 저는 정치에 대해서 약간 회의를 느끼셨구나라는 느낌을 약간 받긴 받았어요. 근데 왜냐면은 사실 몸싸움까지 가는 국회라는 것을 이철희 의원은 다 예전에 보좌관으로도 겪어봤을 텐데 본인이 의원이 돼서 그 상황에 마주치게 되니까 굉장히 좀 안타까운 느낌이 들었던 것 같고 무엇보다도 이번에 저는 하필이면 왜 조국 수호 전선에 앞장섰던 법사위에 있던 초선 의원들이 이런 판단을 하느냐. 예. 예를 들어 뭐 이철희 의원도 그러시고 그리고 표창원 의원도 그러시고 예. 그리고 또 반대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던 금태섭 의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저는 사실 이번 조국 수호 그 사태에 있어가지고 그 민주당 지도부와 그리고 다선 의원들의 굉장히 무책임한 행동들이 있었다. 이분들에게 사실 초선 의원들이 굉장히 자괴감을 느낄 정도로까지 당론을 강제했던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이분들의 뭐 이철희 의원은 솔직히 본인이 불출마 선언하면서 앞으로 할 말을 하겠다는 취지로 이제 선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철희 의원의 이런 시도가 좋은 결과로 뭐 당내의 다른 의견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결과로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야권 쪽에서는 그런 불출마 선언한 분은 누구 있어요? 출마 선언한 사람이 있어요. 홍준표. 출마 선언하셨어요? 네. 네. 자유한국당에 불출마 선언한 사람들이 좀 있었죠. 그 국정농단 사태 터지고 나서. 근데 그분들이 지금 또 다시 큰 말이 없어요. 예. 복귀하겠다는 뭐 이런 말도 지금 나오고 있다. 그래서 그러지는 않으실 거예요. 그래요. 뭐 자유한국당도 그렇고 민주당도 그렇고 뭐 인적 쇄신 원래 총선 앞두고 항상 인적 쇄신 얘기가 나오니까. 인적 쇄신을 좀 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정말 이번에 어느 당이든지 인적 쇄신을 좀 잘하는 당이 있다면 좀 눈높이 공천, 국민의 눈높이 맞는 그런 공천이 있다면 이번에는 정말 국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에 상향식 공천 제도를 천명했기 때문에 그거 인적쇄신 거의 불가능합니다. 어렵죠. 2016년에 자유한국당이 그 새누리당 시절에 하려고 했다. 그거 하다가 안 되니까 아니 그 상향식 공천 방식으로는 청와대가 원하는 대로 유승민을 못 자르니까 나중에 도장 들고 나르고 난리 났잖아요. 그거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도 인적쇄신이랑 단어와 상극인 상향식 공천 시스템을 체계했기 때문에 갈등이 좀 예상된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현역은 당내 경선이다 이렇게 선명한 상태인데 네. 이게 경선이라는 게 의외의 결과를 또 갖고 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데 박지원 변호사가 예를 들어 아무리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인지도가 높고 인기가 없다 하더라도 그건 전국 단위 인지도인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특정 지역구 예를 들어 한 3선 의원 정도 당원 모으고 한 사람하고 그냥 가가지고 붙는다고 하면은 전국 단위에서 무조건 박지원 그 변호사 유리하지만은 그 지역구에 있는 터줏대감 같은 영감들을 경선으로 이기기에는 신인 가산점에 뭐 5만 가산점 다 받아도 안 되는 거예요. 뭐 지난번 강병원, 임종석, 강병원 이겼잖아요. 네. 그런 거죠. 그래요. 지금 또 논란이 크게 되고 있는 게 자유한국당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옳은 소리, 이게 문재인 대통령을 시야하는 애니메이션을 올렸다. 그 대사도 보면은 뭐 조금 여기서 소개하기가 낯뜨거운 그런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한국당이 스스로 지지율을 까먹는 행동을 하지 않느냐, 결국 역풍 불지 않겠느냐, 이런 중론이 대세인데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정치권에 처음 들어왔을 때 원로 한 분이 저한테 조언해 줄 때 뭐라고 했냐면요. 절대 앞으로 정치하면서 온라인 뭐 한다는데 끼지 말고 그다음에 청년 뭐 한다는데 끼지 말라, 이 두 가지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가 보통 일반적인 정당이 가장 취약한 영역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뭐 업자라 표현하면 그렇고 외주나 이런 것도 많이 주고 해가지고 책임 못 지는 영역의 일들이 많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청년 모임 거기 갔다가 하셨지 않나? 말한 게 구설수가 올라가지고 징계 먹었잖아요. 그거 제가 3월 달이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일반인 된 거 아니에요? 청년자 들은 거랑 어쨌든 온라인자 들은 건 하지 말라는 얘기가 격언처럼 있는 이유가 이게 굉장히 이게 보세요. 영상이 만들어진 다음에 외주를 줬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받아가지고 외주 발주준 쪽에서 체크도 안 하고 올려보냈다는 거 아닙니까? 그만큼 이제 감수성이라는 가지지도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로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 이런 그렇죠. 쪽을. 네. 그래서 앞으로 이거는 총선을 앞두고 정치를 지망하는 수많은 젊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온라인자 들어간 거랑 청년자 들어간 거 하지 마라. 위험합니다. 애니메이션이잖아요. 예. 아이들이 볼까봐 좀 그런 것도 있고, 해악 풍자의 수준이 아닌 것 같아요. 예. 조롱이나 뭐 모욕, 명예훼손 같은, 그렇기 때문에 또 문제고, 이 제1야당에서 상당히 정말 할 수 있는 하여튼 그거보다는 너무 좀 저열하다고 보여요. 특히 이제 극우 사이트에서 말하던 그 용어를 그대로 쓰고 있거든요. 실제로 뭐 예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박근혜 전 대통령의 그 비속어 같은 게 있어요. 예. 그 호칭을 민주당이 그걸 쓰지는 않습니다. 예. 당연히 써서도 안 되고요. 예. 그 사이트에서 쓰는 말을 그대로 차용해서 지금 이준석 최고위원이 말한 것처럼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지금 그게 올렸다는 게 검증이 된 것 같아요. 결국은. 아니, 근데 네. 이런 어떻게 외주를 줬던 뭐가 했던 간에 네. 당에서 행사하기 전에 누군가는 확인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럼요, 하겠죠. 왜냐하면 당대표도 참석한 행사였으니까. 이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최근에 이제 이것과 동시에 이제 약간 상대되는 진영에서 논란이 됐던 게, 그 광주 교육감 하시는 분이 그 인터넷에다가 게시물 올리면서 11.6 사건을 언급하면서 탕탕절이라고 언급해가지고 문제가 됐었는데, 그게 그거예요. 제가 봤을 땐 그 교육감 하시는 분이 속한 진영에서는 탕탕절이라는 용어가 모욕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뭐 정치적 의미를 담은 용어라 생각 안 했을 것 같아요. 왜냐면 정무적 판단을 못한 거죠, 그러면. 그렇죠. 그리고 정무적 판단이 떨어지는 것이 본인이 그 진영의 어떤 그냥 네티즌이 아니라 본인이 어쨌든 특정 광역시의 교육을 책임지고 교육감이라는 그런 공적인 인식이 있었으면은 그 표현 안 썼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 비슷하게 자유한국당도 지금 본인이 결국 표를 얻기 위해 가지고 달려가야 된 조직이 그 어떤 벌거숭이 임금님을 보면서 웃을 조직뿐만 아니라 웃을 사람들뿐만 아니라 다소 불편하게 여길 수 있는 사람들 표까지 받아야지만 그렇죠. 당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이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니잖아요. 또 자유한국당 전신이었죠. 한나라당에서 한생경제. 그 연극 때문에 굉장히 네. 불똥을 튀었고 또 역풍도 받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행동을 또 한다면 이제 갸우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박지원 의원이 이러니까 지지도가 안 오르고 역풍 맞는다라는 거. 그러니까 정말 혹이잖아요. 좋은 기회 이렇게 놓치는 것 중요한 같아요. 시기에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지지율을 반등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기, 좋은 시기인데 이렇게 자꾸 재산을 깎아먹느냐. 3연 타석 헛스윙 같아요. 패스트트랙 그 가산점 중과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표창 중과하고 지금 4년 타석 지금 정말 조금만 잘했으면 자유한국당 정말 많은 지지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너무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표창장 논란도 약간 의아했던 게 뭐냐면은 사실 조국 장관의 낙마가 뭐 국민적으로 좋은 일도 아니거니와. 그렇죠. 첫째로는 낙마에 그러면 도대체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기여한 바가 기여도가 얼마나 되느냐. 저는 이번에 청문회 보면 전 그렇게 청문회 협상도 잘못하고 이 속 터지는 청문회는 제가 처음 본 것 같거든요. 그런데 뭐 사실 검증이라는 것은 언론이 많이 했던 부분이고 왜 거기서 본인들끼리 표창을 서로 하는지 이제 이해가 안 갔던 것이거든요. 근데 그게 감수성이 많이 떨어졌다. 이렇게밖에 해석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그거 같아요. 지금 대한민국 정치하시는 분들이 코미디를 너무 잘해서 코미디언이 쓸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진짜 또 공통점을 하나 발견을 한 게 코미디를 또 요즘 제가 하다 보니까 여무 사회의 그 구성원들이 양극단으로 가 있는 분이 너무 많으니까 이쪽에 조금 불편한 얘기를 하면 난리가 나고 또 저쪽에 불편한 얘기를 하면 또 이쪽에서 난리가 나고 정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저쪽 끝에 가 계신 분들이 하도 뭐라고 하니까 요 정도는 인정해도 되는데 인정하면 또 난리가 나고 배신자라는 소리 듣기 때문에 정치인들도 그 눈치 보느라고 이런 거 인정을 못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그러니까 들어요. 저는 이번에 이 애니메이션 논란도 보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풍자 애니메이션이나 정치 코미디류의 애니메이션으로 미국에 성공한 게 하나 있어요. 사우스모라고. 그걸 누가 보고 나가지고 우리도 비슷한 거만 만들어봐라. 예산은 100분의 1 뭐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보니까. 그러니까 흔히 있는 상황. 그러니까 정치권에 높으신 어린신애들이 야 그거 보니까 재밌더라. 우리도 유튜브 방송하자. 우리 의원실도 하자. 맨날 이래가지고 보좌진 잡아 족치는 것처럼 제 생각에는 가볍게 그러니까 홍보라는 것도 그렇고 어쨌든 전략이라는 거 그렇고 진정성과 영혼을 담아도 될까 말까 한데 야 여기 박지훈이라는 사람이 하는 방송 보니까 재밌다. 우리도 똑같이 하자. 우리 의원실에서 내가 MC 볼게. 이렇게 해가지고 될 일이 아니거든요. 저는 제발 이런 좀 자기 좀 감이 안 되는 영역에서 홍보 활동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요새 유튜브나 이런 게 형식이 이른바 병맛 코드라 그러죠. 그렇게 아주 좀 이렇게 B급으로 감성으로 가든지 아니면 정말 잘 만들어서 애니메이션이 막 엄청나게 애니메이션 되든지 해야 되는데 정말 어정쩡합니다. 애니메이션도 그게 잘 만들었다 보기도 어려울 정도로. 이건 뭐 어떻게 보면 혐오 콘텐츠도 볼 수 있으니까. 혐오 콘텐츠로 보면. 그 정도로 강한 말이 나왔으면 대표 정도 되시면은 노란 딱지 붙을 것 같아요. 좀 불편하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목소리를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많다는 걸 좀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뭐가 잘못이냐, 뭐 당연한 거 아니냐, 막 이렇게 얘기되면 글쎄요 너무 국민들 양끝으로 서로 정치인들이 밀어버리는 건 아닌가 이 생각도 들고요. 지금 나경원 원내대표가 보수 유튜버 몇 명을 또 초대하고 했었잖아요. 간담회도 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유튜브 시장에서는 진보보다는 보수 쪽이 훨씬 많은 구독자를 가지고 있고 영향력도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을 그냥 활용하는 게 어떤가. 당에서 따로 이렇게 만들어서 유튜브 하지 말고. 그런데 이건 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알고 지내는 보수 유튜버들이 있지만은 이분들이 이제 정치권에 어쨌든 선이 닿고 이렇게 한번 만나고 밥 먹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은 저한테 꼭 그 뒤에 얘기를 하더라고요. 형님 무슨 당에서 역할을 해달라는데요. 이렇게 하면은 제가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해라 그런데 그 유튜버들은 그 다음부터 제가 방송하는 걸 보면은 신경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근데 그만큼 이제 그 시점부터는 본인의 정치적 진로도 고민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다. 지금 그전까지는 사심 없이 방송했더라도 사심이 생긴 상태에서 방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지점들이 형성될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자유한국당이나 아니면 여러 정당에서 이제 이번 선거를 앞두고 유튜버들이나 아니면은 뭐 방송인들에는 접촉을 할 텐데 저는 그거 굉장히 비도덕하고 부도덕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실 총선판을 혼탁하게 할 수 있는 그런 행위다. 왜냐하면 방송이 가지고 있는 최소한의 공정성이나 공공성 없이 예를 들어 경선 과정에서 무차별적으로 허위사실 같은 게 유포됐을 때 그 책임은 그대로 정당이 져야 된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정치하겠느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린다면 애초에 그걸 순수하게 방송을 유튜버를 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강성범 씨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면 박지훈 변호사한테 지금 모 정당에서 관심 안 갖고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내한테 자꾸 합니까? 박지훈 변호사는 그런 입장 표명은 안 했어요. 정치를 한다 안 한다. 안 해요. 그거 왜 합니까? 왜 합니까 그거를? 아니 이렇게 인지 좋고 인기 좋은 사람인데 당연히 정당에서 눈독 들이지 않겠어요? 요거도 먹잖아요. 박지훈 변호사 자기가 안 한다는 얘기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본인 유튜버도 하지 않고 있고. 근데 유튜버로서 그렇게 했던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좀 오래 볼까요? 당당하게 생각 뭐 할 수도 있죠 이러던가.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만나자, 밥 먹자, 와인 먹자 하나도 응하지 않습니다. 와인 안 하나도 먹잖아요. 응하지 않습니다. 소주 먹자면 안 응합니다. 이렇게 돼야 돼.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 전 박지훈 의원 한번 기대해 봅니다. 박지원이 있습니다. 전 무슨 자꾸 오늘 왜 이런 얘기를 자꾸 하는지 모르겠네요. 법무부 장관. 근데 이철희 의원이 이 정경태 선언하면서 자기보다 좀 젊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우리 정치가 사실은 너무 노쇠했다. 그래요. 연령대로 외국과 비교하면. 그래서 젊은 정치인들이 옆에 있잖아. 이준석 최고위원 그러니까. 30대. 예, 이준석 좀 많아야 되는데. 저는 요즘 손학규 대표에게 탄압받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이준석 최고 같은 젊은 정치인들이 지금보다는 조금 더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저는 이번에 공천제도 관련해 가지고는 뭐 민주당이 책임 있는 여당이고 야당도 그렇고 지금 식으로 기득권을 지킨 형태의 공천제도로는 젊은 정치 안 됩니다. 그렇죠. 공감합니다. 세 분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